네, 강프로입니다. 자, 리가캔바이오 볼게요. 자, 오늘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오늘 그냥 어저께 그 금투세 폐지 발표와 함께 급등을 했잖아요. 오늘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획 올라갔으면 좋았겠지만 약간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이 너무 불안하죠. 한국 시장이 아무리 금투세 폐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너무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오다 보니까 여기에 뭔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파블로프의 개 같은 좀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죠. 한국 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그렇다 보니까 야 이거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한국 시장의 변화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오고 있죠. 자, 그리고 그걸 보셔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항상 바이오 관련된 종목을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한국 시장에서 이 바이오 종목을 지금 안 하면, 바이오 섹터를 공략하지 않으면 진짜 소외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시장 안정화되는 이 구간에서 야 이제 시장 안정화되니까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군들 올라갈 것 같죠? 안 그래요. 자, 보세요. 에코프로 BM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BM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쵸? 자, 구분 지어 보세요. 리가캔바이오 계속 올라가요. 계속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근데 에코프로 BM은 쭉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왔다고는 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닥이 나와서 더 이상 안 빠지는 것과 올라가는 건 다른 문제예요.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들어온, 어저께 들어온, 그쵸? 어저께 여기 에코프로 BM도 7%대 상승세, 장중엔 11%까지 상승세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상승이 나온 것은 돈이 들어온 겁니다.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저가 매수세가 이어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확정지어서 볼 수 있는 거,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평선을 돌파한다 그래서 뭐 차트만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물려있는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화를 한 번에 할 수 있을 가능성은 0%다. 0%. 하지만 그쵸? 여기 나와 있는 리가캔바이오를 포함해서 알테오젠, 그쵸? 유한양행 이런 종목군들, 그쵸? 한국의 지금 바이오 3인방, 뭐 다른 종목들 보면 몇 종목이 더 있기는 하지만 뭐 대표 종목들만 이야기를 한 거니까 이 섹터별로 제가 나눠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용 보시면 리가캔바이오, ADC 대장, 알테오젠, SC 제형, 뭐 알테오젠 하나밖에 없죠. SC 제형, 그리고 유한양행, 신약개발 대장. 그렇죠. ADC 플랫폼도 어떻게 이 그 신약 개발 쪽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같은 섹터로 볼 수 있지만 움직임 자체가 약간은 차이가 난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볼게요. 지금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 왜 이런 종목군들을 해야 되는지 미증시를 보면 알 수 있고, 지금 조정을 받았고 금투세 폐지가 됐기 때문에 어제 반등 나오면서 다시 고가 도전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 바이오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왜 2차 전지다, 그쵸? 약세 종목군들 앞으로 뭐 성장은 할 것 같아. 근데 추세가 안 좋아. 이런 종목군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미증시 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자, 내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스닥의 주가입니다. 어때요? 대선을 앞두고 대선에 대한 경계감, 불확실성이 작용을 했고 조정 구간이 있었죠. 근데 보세요. 8월 달에 미국의 경기 침체 이슈가 있은 다음에 한국 시장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한국 시장은 회복을 못했어요. 근데 미국 시장은 회복을 했습니다. 이때 이끌어왔었던 종목이 뭐냐?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예요. 그쵸? 엔비디아 주가 보세요. 8월 달입니다. 이거. 그쵸? 정확하게 8월 2일 치키죠? 급락할 때 쭉 올라왔어. 이미 강한 종목군이 시장을 지배하는 건 그냥 이건 팩트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비교해서 보더라도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언제까지 조정을 받을 거냐? 그쵸? 여기 이런 리가캔 바이오를 포함해서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이 언제까지 조정을 받겠습니까? 미증시가 조정을 받을. 오늘 뭐가 있어요? 대선. 그쵸? 대선이 끝나고 나면 어떤 부분이 잡히죠? 금리에 대한 방향이 잡힙니다. 트럼프가 되면 반영됐다. 그쵸? 그리고 해리스가 되더라도 너무 많이 올랐네. 이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조정을 받는 이 구간에서 어떤 이 이슈가 발생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리가캔바이오의 뭐 기술 수출 계약이 깨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고요. 알테오젠의 계약건이 깨진다는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한양행도 FDA 통과 이후에 뭐 취소됐다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앞으로 그냥 좋아지는 거 팩트예요. 100% 확실 이런 거예요. 근데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뭐예요? 금리요, 금리. 자, 금리를 제가 보여드리면 10년물 채권 금리를 보면 됩니다.
자, 이걸 보시면 되는데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입니다. 5%. 그리고 이제 곧 금리 인하 두 번째 스텝을 밟게 되죠. 0.5%를 예상하고 있었으나 지금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다는 이런 지표상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금리를 0.5%씩 낮추면 안 되겠다.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거 보세요. 한 달, 두 달, 세 달. 8월 초에 어떤 부분이 발생했죠? 미증시도 막 하루에 막 6%, 7%씩 빠지면서 어떤 부분이 발생했냐면 경기 침체 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미증시 다 회복하면서 엔비디아 다시 신고가, 나스닥 신고가, S&P 500 신고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 속도를 낮추겠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이 바뀌나요? 전혀 아니죠.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 뭐예요? 무조건 바이오 붙들고 있어야 된다. 내가 혹시라도 고가에 물려 있어. 여기 최고 꼭지에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물려 있으면 됩니다. 정말 그냥 물려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언제 더 살까? 이 부분만 딱 체크하면 됩니다. 리가켄바이오 마찬가지예요. 근데 리가켄바이오 조정이 금투세 폐지한다 그러니까 같이 올랐어요. 같이 올랐어요. 떨어져 있는 약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 있죠. 에코프로 BM.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포스코 홀딩스, 그쵸? 포스코, 퓨처엠. 보세요. 어때요? 개판입니다. 개판. 이런 종목 할 거예요. 그래, 앞으로 전기차 시대 온다고 칩시다. 앞으로 7년 뒤에 와. 그럼 5년 동안 이거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5년 뒤에 이거 100배 간다 그러면 저 그냥 보유할게요. 아니 10배 확실해요. 그러면 지금 이거 무조건 매수하고 5년 기다리겠어요. 만약에 안 가면. 그래서 우리는 5년이라는 시간은 한 번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지나오면 이거 5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확인돼 있는 구간에만 매매를 하자. 그런 부분들이 미증시부터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큰 종목이 더 올라요. 또 신고가야. 올라가니까. 왜? 돈이 몰리니까. 기대감이 이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리가켄 바이오를 포함해서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도 한국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내용에 맞춰서 제가 하나하나 여기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쭉 보시면 10월 25일 날 지난주죠? 어때요? 삼성전자 내리고 하이닉스 오르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다. 하이닉스는 좋지만 삼성전자 발목을 잡고 있다. 한동안 이렇게 될 거다. 바이오 말곤 한국 시장에서 할 게 없다. 그쵸? 금투세 폐지되기 전이에요. 쭉 내려보잖아요. 제가 최근에 매매를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근데 계속해서 코멘트를 하죠. 지금 쉬고 있는 건 바이오밖에 할 게 없는데 바이오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쉬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걸 팔고 다른 데 가기에는 갈 종목이 없다. 그래서 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코멘트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어제 유한양에게 실적이 있었고 고가 조정은 마무리 단계. 최근 바이오 조정은 금리 때문이다. 근데 금리에 대한 인상을 다시 하나요? 그게 그렇죠. 오늘 대선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리가켄 바이오도 이제 다시 방향 잡을 거고, 이제 22평도 수렴한 이후에 다시 강세 구간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너무 명확하고, 리가켄 바이오 무조건 매매 구간 잡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링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리가켄 바이오에서 하고 있는 ADC 플랫폼 관련된 거 우리가 백날 설명해봐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에 우리가 순환매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 시장은 계속 움직이니까. 그리고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은 눌림목을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 눌림목 구간을 지금처럼 시장이 너무 어려울 때는 굳이 매도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강세 종목은 계속 강하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다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고,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가격 기준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리가켄 바이오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겠죠? 이 두 가지 내용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쵸? 이것도 다 무료예요.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 그렇죠. 제가 이 내용은 다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하나에 대한 내용만 이해를 해도 다른 종목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을 다 무료로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리가켄 바이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려운 구간은 거의 다 지나왔다고 보여지고, 역시나 강세 종목이 강한 움직임을 오늘은 확인했다. 악재로 남아있었던 금리에 대한 부분도 오늘 미국 대선이 끝나면 이제 방향성이 잡힐 겁니다.
이미 미국에 대한 금리도 10년물 기준에서 4.3%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바이오 종목군들을 매매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제가 실시간 타점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연말 그리고 연초 금투세 폐지도 됐는데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한 종목 제가 딱 정해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